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의원님, 국민의힘 시의 원내대표 최연소 의원인데도 불구하고요 도전장을 내고 임춘원 의원과 경쟁을 했습니다. 임춘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운영위원장까지도 겸직한다는 얘기죠.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은 한민수 원내대표님이 예.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원내대표 선거와 분리해서 따로 치른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이를 믿고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부 규정을 봤을 때 원내대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 너무 이상해서 인천시당에 확인을 해보니까 세부 규정상 경선을 따로 치를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 선거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당일날 바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저는 엄청 불리한 여건에서 선거를 그러네요.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제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도 있고 도와주시지 않게 못한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일요일날 도와주신다는 분들 중에서 몇 분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 거를 예. 알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선거 전에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갑자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하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의원총회 결과에 승복을 하고 예. 이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임춘원 원내대표께서 당원 당규대로 예. 월 1회 정기 의원총회를 좀 개최를 하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는 원내대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원내대표와 의회운영위원장을 분리하기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원내대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고 예. 누가 직을 맡던지 간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이 좀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여 주실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황당하네요. 만약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요. 운영위원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다 끝나면 이미 끝난 건데 이미 뽑지도 않을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현명해서 세부 규정을 살펴봐서 선거를 했고 제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미리 없습니다. 준비를 못했던 거잖아요. 미리 그렇죠. 알았으면 전략을 조금 다르게 세울 수 있었던 건데 네. 어차피 이건 다른 건데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거랑 연계된 거네? 네. 뒤늦게 뛰어들었고 물론 선거운동하라든지 준비할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지만 선거운동을 했으니까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한 것만으로 네. 제대로 선거운동 한 건 아닌데도 네, 저는 제가 후보자 등록을 해서 끝까지 선거를 치러냈다는 것에 만족을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선거를 치렀으니까 승복하는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조금 그 진행 과정은 조금 매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민주당 18일 날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서 김명주 의원이 선출이 됐다고요? 그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원래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계속 원내대표로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셨었는데 저도 놀랐던 게 원래 그래서 단독 후보로서 저희 추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조성환 의원님께서도 출마하신다라는 얘기를 경선을 했어요 여기도? 저희도 경선했습니다. 원래 그때는 경선하지 말고 추대로 가자 두 분이 1년씩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됐고 경선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1년씩 하자고 약속해도 그게 지켜지겠어요. 네.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약속이 약속이 아니에요. 헌신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표를 하게 됐는데 우리 동표가 나오면 조성환 의원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김명주 의원님 7대5로 여기다 거의 한 표 차죠. 한 표 거기도 치열했네요. 네네. 만약에 동료를 되면은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는 일이 네네. 발생하는 거네요. 여기도 한 표 차이로 이긴 거죠. 저희도. 치열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주목을 사실상 별로 못 받아가지고요. 사실 저는 오늘 알았어요. 이쪽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가지고요. 저희는 예.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명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국민의힘 이제 임춘원 의원이 원내대표 겸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게 된 건데요. 이제 점점 더 의회의 이제 원 구성이 윤곽을 지금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향후 원 구성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또 상임위원장 선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임위원장 선거가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돼서요.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저는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총회 결정이라는 게 어차피 경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경선 결과가 저는 예측이 안 돼서요. 경선 결과가요? 치열하군요. 치열합니다. 사실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13대 12 한 표 차이잖아요. 정혜건 의원님 그쵸. 편도 있을 거고 이제 한민수 의원님 편이 있을 텐데 둘 다 이제 상임위원장을
도전할 수도 있고 이때는 한 표를 누가 갖고 오냐 안 뺏기냐 이 싸움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때 이 대변님 이 네. 정혜권 한민수 의원 있잖아요. 네. 두 분 이렇게 의장 선거 나갔을 때 이게 러닝메이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은 라인에서 같은 상임위원장 준비하던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혜권 의장 내정자 쪽 사람들 상임위원장이 좀 이렇게 독식하는 경향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정혜권 위원장님은 런닝메이트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한민수 의원님이 사퇴를 하면 동반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끝까지 선거 준비를 하지 않으셨고요. 당날 김대중 의원님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선거를 도전하신 거기 때문에 런닝메이트가 있지는 않았고 예. 그래서 지금 김대중 의원님이나 이인규 의원님도 이제 상임위원장을 도전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기 예. 때문에 뭐 사실 런닝메이트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한민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런닝메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서도 내부 정리가 됐고 예. 어제 아침 회동이 있었다라는 걸 저는 기자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그렇기 뭐가 때문에. 있었다고요? 회동이 있었습니까? 네, 아침 7시에 회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회동이 아까 말한 아무래도 후보자를 정리하는 과정이었겠지요. 워낙 선거가 치열하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러닝메이트들이 전부 다 나온다기보다는 예. 그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당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한민수 저 의원과 그 러닝메이트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좀 똘똘똘 뭉쳐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정혜권 의장 내정자 표를 몇 표 가져오면은 바로 상임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민수 의원 측 러닝메이트 의원들이 좀 유리한 구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말하기 전에 오늘 이담비 의원님 도끼를 품으셨네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많이 수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막 이름 다 안 공개하고 네네. 지금 되게 완곡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에 낼 만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더 심하게 얘기하길 알겠습니다. 바랬는데 저도 예. 질문- 그러면 저도 좀 예.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발요. 네. 제발. 사실은 원내대표가 지금 임춘원 의원님 되셨잖아요. 예. 그때가 전 전초전이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결국 임춘원 의원님이 한민수 의원이랑 같은 교육이다 보니까 예.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 저는 17대 7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봤거든요. 예. 의장 선거 때도 예. 17대 8 원내대표 득표수가 네, 그대로 그대로 갈 갈 것이다. 거다. 그러면 17표가 그대로, 이제 네. 한민수 의원 쪽으로 딱 몰아서 이렇게 교통정리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근데 그게 생각했는데 안 됐네요. 5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은 12명 입장에서는 정말 똘똘 뭉칠 수밖에 없네요. 이 5표가 엄마나 싫겠어요. 믿고 싫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야? 5명이. 그 5명을 다 쉽겠네요. 파악한 것 같습니다. 다 파악이 끝났습니까? 파악했고, 이 12명은 정말 똘똘똘 엄청 뭉쳐 있고요. 또 반대쪽에 나랑 친한 사람이 또 한 명씩 있거든요. 예. 그 한 표만 갖고 오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한민수 의원 측에 있는 러닝메이트들이 이번에 상임위원장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친한 사람 한 명 가져오자는 전략은 다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5명이 갈 곳을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은 제 예. 원내대표 선거에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표를 빼와야 한다는 건데 예. 그것도 또한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저는 어쨌든 의원총회 결과에는 승복하는 저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담비 의원님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팔을 다 흔들어놨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저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여신처럼 저는 예. 네, 불쏘시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나머지 5명을 비롯한 이 전체적인 판도는 지금 되게 혼전양상으로 네. 흐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원구성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상임위원장 내정을 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까 말한 제2부의장도 경선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문부위원장도 경선을 통해서 내정하게 되면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지 않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뭐 뒤집혀질 뭐 그런 이변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뭐 할 게 없고요. 저희는 지켜보고 있고요. 민주당이요? 근데- 민주당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뭐 달리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자리를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게 가능할까?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당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왔고요. 예.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지 않고 본회의에서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라는 지침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할 수도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앞으로 이번에 좀 마지막 잘할 하고 그만할 건데 뭐 네. 해당되면 내 이속만 챙기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결국 민주당과 이렇게 뭐 이른바
거의 야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하려면은 뭐 더 좋은 접근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카드는 뭐 민복위원장 아니면은 뭐 교육위원장 이 정도 교체하는 정도 카드지 뭐 예결위원장 한 적 더 주면 모르겠네요. 한 번 더 준다거나 이런 거 그런 게 있다면 저희 한번 생각해 볼 수 연대표는 있잖아요. 한 명을 밀 겁니다. 저희 민주당 14명은 한 명을 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판도에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가정이고요. 시의원으로서 후반기 시의장 선거를 좀 마무리했고 이제 원구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후반기 의회에 거는 기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원구성 과정에서 이런 건 좀 너무 아쉬웠는데 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담비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의장이 엄청나게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시민의 대표라는 자부심이 있는 자리지만 동시에 이제 40명의 의원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어떤 점은 얻어내고 또 어떤 점은 또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장은 의원들 40명의 반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맡은 일을 좀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반기에 제가 유일한 변호사라는 이유로 원내대표나 의회운영위원장의 업무를 엄청 떠맡아서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이나 지방의회법뿐만 아니라 뭐 의원님들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라든지 그래서 직은 좀 엄한 사람이 맡고 일은 잘한 사람이 하는 구조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혜권 의장 내정자께서 제대로 일하는 품격 있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의원님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를 비롯한 원구성에 거는 기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사실은 지금은 모두 다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민생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이 시끄러운 게 끝나고 의원님들끼리도 화합을 해서 정말로 인천시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유 업무에 저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다투지 않고 좀 이게 너무 다투게면 화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화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돌발 질문인데요. 여기 이담비 의원님 이번 원구성 뭐 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잘 원만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적이다 아니다. 뭐 아직 원구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의장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의장 선거는 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생각합니까? 정 의원님, 국민의힘 의장 선거 이번에 민주적인 생각으로 하십니까? 이담비 의원은 이기셨으니까 민주적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좀 전반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나 그 모습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어쨌거나 이런저런 뭐 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서약서의 효력이 그러니까는 뭐 법적 효력은 없는 거는 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민수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한민수 의원님은 서약서 사인 안 하지 않았어요? 본인 이름 빠졌대요. 네, 서약서를 하지 않으셨죠. 근데 원래 서약서의 취지는 안 맞는 거죠. 의원들이 그래서 전반기에 뭔가 한 사람은 자리를 맞은 사람 상임위원장이든 의장 같은 사람은 후반기 하지 않는다라는 관례가 있지요. 실질적 내용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면은 있지만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서약서. 그러니까 결국 현직 의회운영위원장, 현직 산업경제위원장이 나가서 경선을 해서 의장을 붙었던 결정이 난 건데요. 아무튼 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장이 내정됐고요. 상임위원장 선거도 잘 마무리했으면 바라고요. 시의회 전반기 이제 의정 활동에 간단히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의회 전반기 활동 뭐 본인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 전반적인 인천시의 얘기도 좋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마무리 평가를 하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구의원도 안 해보고 시의원을 처음 해본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어리버리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후반기 때는 이런 모습 없이 온전하게 2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했던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 어리버리하지다니요. 뭐 회의장에서는 뭐 날카롭게 지적하는 걸로 소문났다면서요. 저기 세무사 출신답게 뭐 예산 심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공무원들이 꼼짝 못한다고 얘기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겸손한 편입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맞습니까? 원래 지금 얘기한 말이 겸손한 게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숫자가 나오면 날카로워지시는 것 같아요. 세무사라서 그러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전반기 저는 잘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점은 아마 유정복 시장님을 아시는 분들은 시장님이 직접 개입해서 의장단 선거를 한쪽에 물어주려 한다고
한다는 말을 믿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본인들이 자리 욕심으로 유정복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시장님이 개입해서 의장단 선거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오해가 그만 불식되었으면 좋겠고 예.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준복 시장이 개입한 게 아니라 의원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보니까 정정 의원님이 자꾸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계신데요. 뭐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 이후로 예. 이단비 의원님을 적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단비 의원님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많은 예. 아픔을 겪으셔가지고 지금 예. 얘기하는 수위가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때요 수위가? 수위가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아 그래요? 네. 아니 의원님도 이제 뭐 이제부터 분발하셔가지고 지금 뭐 전투력을 급상승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로서 이단비 예. 의원을 까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한 방 또 먹은 느낌입니다. 이러다 언제 그 비판을 언제 할 말 하시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다음 주에? 상당히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타격감 있게 맞아보겠습니다. 아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인천시의 구대시의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얘기 쭉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력을 통해서 원구성 잘 하시고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전지역 인천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